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걸 했고요.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 찾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가지고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 이만큼 겹쳤네. 그치? 이게 정답이야. 라는 내용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는 여러분이 중2 때 배웠던 1차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뭐 1차 방정식 풀듯이 이항하고 양변을 x개수 나눈다 라는 것 정도는 말이죠. 대신에 고1이라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다면은 거기에 735번에 있는 것처럼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735번처럼 절대값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먼저 봐볼게요. 절대값 2x 빼기 4가 6보다 작다. 이것의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몇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면은 쓸만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정식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절대값 x는 3이다를 푸시오. 절대값에서 3 나오는 수가 뭐 있습니까? 3과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답을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면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2를 푸시오. 이건 어떨까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를 풀어라. 이건 어떨까요? 절대값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큰 거 있어. x는 없다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로 알아보면 편할 겁니다. 절대값 x가 ar을 풀어라 하면요. x는 뿔마 a. 단 이 a 값은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일 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양수일 땐 두 개가 나와요. 0일 때는요. 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예,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0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나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은 이런 타입을 하나 이렇게 암기해두는 게 편할 겁니다. 그럼 부등식은요? 부등식도 비슷해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를 푸시오. 이게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이거. 절대값이 작아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절대값을 맨 처음에 배울 때 혹시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절대값 3이 뭘 뜻해? 이 거리를 뜻해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가 2가 있다면은 이 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 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2, 즉 2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맨 처음에 절대값 배웠을 때 배웠던 표현이에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근데 보통이 그건 기억 안 나고 뭐만 기억나니? 부호를 떼면 된다. 이것만 기억나는 거죠. 애들이. 그렇죠? 원래 맨 처음 배울 때 분명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렇게 배웠는데 부호를 떼면 된다. 이것만 기억나는 거고 나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이렇게 주입을 했던 거죠. 절대값 3 해석이 양수면은 그냥 나오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2 음수면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부호 달고 나온다. 기억나죠?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더 많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원래 맨 처음 배웠던 걸로 본다면은 거리라는 개념으로 풀었다는 거죠. 거리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런 뜻 아니겠어? 거리가 3 미만입니다. 원점에서 3만큼 오른쪽 간 곳이 플러스 3일 거고요. 3만큼 왼쪽으로 간 곳이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요 사이에 점이 있어야 요 거리가 3 미만 아닐까요? 여기에 점이 있어야 이 거리가 3 미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미만이야 라는 뜻이니까 오른쪽으로도 3칸 왼쪽으로 3칸 요 사이에 있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부등식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는 뿔3과 마3 사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요? 반대로 그럼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리가 2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면은 2보다 멀리 있을 거.
왼쪽으로 간다면은 마이너스 2보다 멀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x가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 상황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걸로 하나 패턴으로 하나 암기해 두시는 게 좋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하면은 내가 얘기했죠. 표시해두고 질문을 해야죠. 가만히 멀뚱멀뚱 눈 감고 내가 어떻게 내가 궁예야? 내가 궁예야? 내가 니들 마음을 내가 읽어? 아니잖아, 그치?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선생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기엔 좀 쪽팔린데 싶으면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있잖아, 그치? 분명히 그런 것들 표시해두고 아 이거 이해가 안 갔어. 좀 이따 다시 물어봐야겠다. 표시해두고 질문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렇다고 한 명씩 집어서 아니 뭐야 이렇게 물으면 더 쪽팔리잖아, 그치? 틀리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야. 표시해두고 모르겠으면 와서 질문하세요. 내가 한 명씩 불러다가 어떻게 풀어 하면 니들도 창피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셔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단 이것도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 x가 절대값 x a보다 작아요. 어떻게 푼다고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사이 이렇게 나요. 이해가? 절대값 x가 a보다 커야 하면 어떻게 푼다고요? x는 a보다 크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a보다 작던가. 단 a는 이래야 한다고요. 이해가요? 이해 갔어요?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등호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것도 어떻게 풀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걸 풀 때는 2x 빼기 4가 양수일 때 2x 빼기 4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게 안 풀고 보통은 딱 나오면은 아 2x 빼기 4가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사이겠구나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해가요? 원래는 또 이게 어떻게 푸는 겁니까? 연립분식은 요거 하나 풀고 요거 하나 푸는 거죠, 원래는. 그쵸? 근데 또 이것도 이렇게 안 풀어요, 보통. x가 가운데밖에 없잖아, 그치? 나머지 다 숫자잖아, 숫자, 상수. 마이너스 4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하자? 40 더하자.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2, 가운데는 2x가 되고 오른쪽은 10 되겠죠? 이제 양변을 20 나누자. 그럼 마이너스 1, 가운데 x고 오른쪽 5가 됩니다. 답 나왔네요. x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 이제 보통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개념 설명까지 다 하면은 시간 내에 진도를 못 빼요. 시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는 내가 해주긴 하겠지만 자세한 원리나 설명 같은 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표시해두고 있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라고요, 제발. 개별적으로. 질문할 시간 내가 많이 주잖아, 평상시에. 그래서 b 빼기 a 하면 6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739. 선생님 여기 숫자가 나올 때 이렇게 풀겠는데요. 숫자가 아니라 이게 x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 x 빼기 1이 3x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사실 이 문제도 이걸 응용하면 풀 수 있긴 해요. 근데 응용이 좀 까다로울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냥 가장 정석적인 방법,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이제 푸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요 개념을 조금 응용해도 풀 수 있긴 한데 응용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석적으로 절대값 안에 누가 있어? x 빼기 1이 있잖아. 그래서 x 빼기 1이 양수일 때와 x 빼기 1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푼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뜻이야? x가 1 이상일 때.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1 미만일 때로 나눠서 푼다. x가 1 이상이면은 일단 절대값 안은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가 x 빼기 1로 바뀌는 건 이해가요? 똑같이 나온다. 오른쪽은 3x 빼기 1이 나오는 거죠. 요 부등식 이렇게 바뀝니다. x가 이거보다 작으면요. 그러니까 x 빼기 1이 음수면요. 여기 안에 게 음수니까 좌변이 이렇게 바뀌는 거 혹시 이해갈까요? 좌변이? 우변은 3x 빼기 1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부등식 어떻게 풀까? 일단 상수항은 날라가면 없어져서 0되고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뭐가 돼? 마이너스 2x는 0, 2야.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뭐로 나와요? x계수 마이너스가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2로 나눈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등호방이 바뀝니다. 왜냐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를 풀면 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기억날까요? 이 해가 다 정답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해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만 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조건을 걸었을 때는. 그래서 해가요 0 이상이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기본적으로 1 이상을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얘만 답이 돼요. 얘가 누군데요? x는 1 이상. 얘가 답이에요. 이해가요? 반대로 얘는요 이거 풀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되는 거 이해가죠? 3x 빼기 1이고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x 또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양변을 뭐로 나누죠? x계수 마이너스 4로 나누죠? 그럼 x는 어떻게 돼? 음수 나왔으니까 방향 바뀌고요. 그쵸?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1 나올 겁니다. 이게 답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답과 요거 두 번째 케이스 요거에 겹치는 부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 여기 중에서 1보다 작은 애들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2분의 1부터 1까지 1 전까지네요. 그쵸? 그럼 이거 두 개 이쪽도 답이고 이쪽도 답이거든. 이거 두 개를 한 수직선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 2분의 1 이상 그리고 1 미만 요것도 답이고 그렇지? 1 이상 요거 색칠하고 요 오른쪽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만큼이 다 답인 거죠. 이해가요? 이쪽도 답이고 이쪽도 답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답이에요. 결국 답은 2분의 1 이상은 다 답이 되는 거죠. 해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만족하는 정수 중에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 1이 되겠네요. 1. 이해가요? 여기까지 나오나? 뒤가 조금 잘리나봐. 이렇게 하면은 안 잘린다. 이해 갔죠? 이해가 안 갔으면은 좀 표시를 해두고 여기다 이런 거 해. 여기다가 이런 거 타면 뭐 어디 안 좋아? 물음표 그치? 어디가 물음표인데 나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해놓고 질문하시라고요 제발. 무슨 말 알겠죠? 특정 부분에 표시해놓고 질문하시라고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어이구 실패사식 이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제일 평범한 부등식 문제네. 2배의 절대값 x 빼기 1과 3배의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한 값이 6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푸시오. 절대값이 한 개짜리일 때는 이렇게 양갈래로 여기 보다시피 절대값이 한 개짜리일 때는 양갈래로 푸는 거는 이해 갔나요? 절대값이 혹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몇 개의 이렇게 갈래로 찢어서 푸는 건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3갈래. 절대값이 10개가 나오면요 11갈래. 절대값이 100개가 나오면요 101갈래. 알고 있어요? 에이 다시 할게요. 요게 0 되는 값은 x1이죠. 요게 0 되는 값은 x-1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1보다 크면은 얘는 양수야. 1보다 작으면 이건 음수고,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는 양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1이지, 그치? 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왼쪽 거는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이해가? 절대값 아니 다르잖아 서로 모양이. 하나는 x 빼기 1, 하나는 x 더하기 1이잖아. 그치? 각각 양수, 음수 나오는 x 범위가 달라요. 그쵸? 왼쪽 거는 1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 양수냐 음수냐,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의 기준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양수, 음수 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가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따라서 여기에 있으면은 얘한테도 양수, 얘한테도 양수. 여기에 있으면은 얘한테는 양수인데 얘한테는 음수. 여기 있으면은 얘한테도 음수, 쟤한테도 음수. 그게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총 x의 범위를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서 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맨 오른쪽에 x가 있는 경우 x가 1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요 가운데 x가 있는 경우.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경우인데 1은 여기 등호가 붙었으니까 여기 1은 등호를 뺄게요. 여기다 혹시 등호를 붙인다면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등호가 빠집니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고요. 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숫자를 나누거나 사람들을 분류할 때 겹치면 안 돼요. 그리고 누락 빠져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등호를 붙여볼까 이렇게 x1은 1반이야 2반이야 3반이야. 그러니까 x가 다시 할게. x가 숫자 5라면은 걔는 1반일 거예요. x가 숫자 4여도 1반이죠. 왜냐면 다른 반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x가 숫자 1이면요 얘는 1반도 되고 2반도 돼요? 그런 게 어딨어. 그치? 그래서 한쪽에 등호를 붙였으면요 한쪽은 등호를 빼야 돼요. 그래야 겹치지 않죠. 반대로 여기도 등호가 없어도 될까요? x가 숫자 5면은 1반이죠. x가 숫자 0이면 2반이에요. x가 숫자 1이면요 얘는 1반도 아니고 2반도 아니네. 3반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갈 데가 없네? 그럼 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빠진 애가 발생하면 안 돼요. 겹쳐도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를 원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잖아. 그치? 1보다 커요. 2 사이에 있어요. 2보다 작아요. 이래버리면은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 1에다가 등호를 붙이면은 이 1에다가 등호 안 붙이고 여기다가 등호를 붙일 거면은 여기 등호 안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숫자를 부르더라도 1반, 2반, 3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죠. 또 그 학생은. 너희들 반평성할 때 말이야. 그러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점수로 수학 점수로 1등급, 2등급, 3등급 가려. 이번에 배방고 1학기 중간고사 뭐 90점이면 1등급이야. 90점 뭐 초과하면 1등급이야. 근데 80부터 92만까지는 2등급이야. 저도 90점 나왔는데요? 전 몇 등급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반대로 90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 이상부터 90 이하까지가 2등급이야. 이래버리면 그럼 저는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분류할 때는 항상 겹치거나 1이 겹쳤어! 이러지 않게 누락되지 않게 1은 갈 데가 없네? 이러지 않게 한쪽에는 등호를 한쪽에는 빼주고 한쪽에는 등호를 한쪽에는 빼주고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더 할 게 많겠지만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1 이상입니다. 요거 양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절대값 모양 그려 나오죠? 2배의 x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것도 양수 아닙니까? x가 1 이상인데 더하기라는 겁니다. 요것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3 곱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더한 거는 6보다 작다.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해가죠? 전개하면 2x, 3x 합쳐서 5x인 것도 이해 갈 거고요. 그쵸? 상수항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면 플러스 1이네? 이항하면 마이너스 1. 우변 5 나오겠다. 그치? 부등식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1보다 작아요. 이런 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정답은 뭡니까? 얘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나왔더라도 이거랑 겹친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부등식 자체를 이렇게 푼다는 것 자체가 얘를 가정했기 때문에 된 거니까 이 가정하에 나온 정답만 정답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1 이상 중에서 1 미만인 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실제로 1번 케이스에서는 해가 없다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준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없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두 번째 케이스 이거는요. 좀 멀리 쓰자. 요건요. 일단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입니다. 근데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 건 음수가 돼요. 이해가요? 숫자 하나 딱 떠올려보세요. 0 같은 거 하나 떠올려보세요. 0을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이건 플러스 1이네. 양수음수는 그만 구별되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x가 요 두 숫자 사이에 있으면요. 앞에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음수입니다. 그러면은 두 배의 절대값 x 빼기 1을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가요? 부호가 바뀐단 말이죠. 뒤에 있는 건 양수죠? 그럼 이것도 3배의 절대값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때는 절대값을 그냥 값으로. 앞에 있는 절대값은 음수 값으로 바꿔야죠. 더한 거는 6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2x와 더하기 3x네요. 그렇죠? 플러스 x고요. 상수항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5네? 넘어가면 이거 1 나오겠네. 이거 이미 풀렸다. 그렇지? x는 1보다 작다래요. 정답은 뭘 적는 거다? 요거랑 요거 겹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의 1 미만일 때는 해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가. 겹치는 건 이만큼이 다 겹치죠. 지금. 이해가요? 그래서 두 번째 거의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는 해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 해가 안 나왔지만 두 번째 케이스에 해가 나왔어요.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로 작을 때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요 둘 다 음수 나옵니다. 앞에 있는 절대값도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요. 뒤에 있는 절대값도 마이너스로 나와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가나요? 둘 다 마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5x고요. 상수항이 플러스 2 빼기 3이네.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1? 여기 7 되겠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눈다면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부등호랑 바뀌어야겠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나온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얘랑의 겹치는 부분만이 정답이 됩니다.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큰 것만 답인다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1.4인 건 이해가죠? 더 작은 수예요. 그래서 이게 또 왼쪽에 있습니다. 얘보다 큰 것만 답인데 이 아래에서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 즉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것도 정답이네요. 그럼 정답이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는 정답 없음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 정답 있음, 세 번째 케이스 정답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서 쓰느냐 한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려놓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1까지도 정답. 그리고 마이너스 1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5분의 7 전까지도 정답. 요것도 정답, 이것도 정답. 그러면 이거 다 정답이네.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가 다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시오. 정수는 들어간 게 누구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과 0 두 개만 들어가네요. 그렇죠? 정수의 합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절대값은 중2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등 레벨에 맞춰서 내는 거고 이 절대값 나오기 전까지는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절대값부터는 이렇게 분해해서 푼다는 거를 연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이랑 똑같았어요. 사실상.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왜 요즘은 중2 때 안 배우고 고1 때 배울까? 공부를 어지간히 안 하나 봐요. 746번은 아까 내가 공식으로 알아두면 편해요 라고 했던 거를 잘 이해했으면 한 번에 푸는 문제입니다. 절대값 x 빼기 2가 k 더하기 2보다 작고 나왔다. 이것에 해가 존재해야 돼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할게요. 쉽게. 자 보세요. 절대값 x가 2 이하예요. 절대값 x가 0 이하예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 이하예요. 셋 중에 해가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해가 뭘까요?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두 숫자 사이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뭐 찝찝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0밖에 없네. 어쨌든 해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얘는요. 이걸 애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뭔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썼던 거 기억나니?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라면은 어떻게 써야 돼 너희들은? 왼쪽에다 못 쓰는 거야. 이거 그대로 위에 파란색 때도 똑같이 쓰는 생각을 해봐. 파란색처럼 똑같이 쓴다면은 여기다 밑에다 뭐라고 써야겠어? x는 뭐 이상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뭐냐고요? 플러스 3 아니에요? 이해가요? 이쪽에 뭐 쓰는 거예요? a 쓰는 거라면서요. 얼마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죠? 물어볼게요. 이런 수가 있어요? 3 이상인데 마이너스 3 이하여야 돼. 그런 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치? 그래서 얘는 없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라고. 음수인 거 왜 니들 마음대로 수를 바꿔. 여기 분명히 A 썼으면 오른쪽에 A인데 보다시피 왜 마이너스 3서 여기 플러스 3인데 갑자기 왜 바꾸냐고. 니들 마음대로 이 상태를 그대로 암기하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야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x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하던가. 뭔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절대값이 누구 이하래요. 저게 해가 나와야 된대요. 절대값이 누구 이하라고 보다시피 해가 나오는 건 누굽니까? 이거 두 개 아닌가요? 1번, 2번? 결국 뭐예요? 우변에 있는 값이 어때야 한다? 0 이상이다 이겁니다. k 더하기가 0 이상. 따라서 k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이상이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749, 753까지 미리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통으로 쉬었다가 통으로 풀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끊어서 하지 않고 1분 1초라도 좀 깨어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두 문제 더 하고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질문 받고 문제 풀고 하는 거 할 테니까요. 이제부터가 좀 어려운 거죠. 유형어 749번. 야, 저 김양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갑자기 수업이 조용해지나? 김양 있었을 때는 나름 김양이 막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던데. 1 빼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와 5x 빼기 a가 3 곱하기 ax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 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래요. 그럴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요 문제가 어려워. 이 문제가 특히나 중2 레벨에서는 어렵다 이거야. 이 문제가 중2 레벨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시간을 붙잡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어떤 선생님이 좀 빡친 것 같아요. 쌤들이 야씨 못 가르치겠다. 야 포기해.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가 이제 못하니까. 다행스럽게 교육과정에 빠졌죠. 그래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이. 이거는 고등학생이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표시해두고 두 번, 세 번 푸시해서 어떻게 해요? 그쵸? 안 그래요? 일단 이 뒷내용은 둘째 치고 그치? 그냥 앞에 것만 일단 충실하게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혹시? 문자 때문에 풀어? 말이 돼 그게? 위에 거 어떻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x 남겨놓고 이항합니다. 마산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 x는 4 이하. 이해가죠? 마이너스 1로 나눴습니다. 부동방향 바뀌어야죠.
내가 지금 계속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알지?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치? 나중에 가서 또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제발. 음수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죠. 그쵸? 이해 가려 무슨 말인지? 밑에 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개뿔! 그냥 풀어. 5x 빼기 a고 이쪽 전개하면 3x 더하기 6이네. 그치? 이항하면 이쪽 2x고 a 더하기 6 아니야? 이걸 못 풀어요 설마? 아니 x항은 저변에 상수항 우변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 뭐예요? 양변은 1이 나온다. 그치? 이해 갔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은 야 왼쪽 걸 풀어봐라고 하면 최소한 이거 두 개는 구해야 이거 두 개 어렵진 않잖아요. A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게 뭔 개소리야 대체. 아니 그럼 내 생각 내가 물어보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문자가 4개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문자가 2개밖에 없어 지금. 4개짜리도 그동안 풀어놓고 2개짜리 오픈하는 게 말이 돼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잖아. 그치? X랑 좌변, 나머지 우변 나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치? 내 말은 야 왼쪽 거 풀어가면은 최소한 이거 2개는 구할 줄 알아야죠. 위에 거 풀면 이거고 아래 거 풀면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것도 못 구했는데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 그치? 그러니까 이해 갔죠? 자, 이거는 그릴 수 있죠. 이거는 못 그려요? 아, 못 그리면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이거는 그냥 네모 박스 칠게요. 치환하듯이. 그럼 이거 위에 오른쪽 어떻게 그리는 거죠? 수직선에다가 어딘가에다가 네모 표시하고. 그치? 이상이라면 x가. 그러면 이거 색칠한 다음에 오른쪽.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그림 그리는 게? 쉽잖아.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죠? 4, 2야. 선생님 4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 이 해의 정수가 5개. 해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해가 있단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4가 설마 이렇게 있겠냐? 이렇게 있으면 4, 2야 하면 그림 이렇게 나오는데 겹치는 게 어딨어. 그치? 이게 아니겠지. 4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그치? 그래야 4, 2하예요 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테니 아 이게 해구나. 아닌가요? 이 해에 여기가 해인데 이 해에 정수가 5개 있다 이겁니다. 질문. 그 정수 5개는 누구입니까? 여기 보다시피 여기 4가 들어가요 이미. 그러면 4, 3, 2, 1 이런 거 아닌가요? 그쵸? 5개라며 그럼 4부터 시작해서 4, 3, 2, 1 이거 4개야 참고로. 0까지 있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그 다음 정수는 누구죠?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은 1에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강한가? 그래야 이 안에 정수가 5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4 이하로 5개를 추려보면 4, 3, 2, 1, 빵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네모의 정체는 분명히 요 사이에 있으면 일단 맞긴 해요. 자, 이 다음부터는 수작업입니다. 하나씩 판단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 네모난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처럼 마이너스 1 눈금에 있다면 혹시 이렇게 그려도 해가 정수가 5개가 나오나요? 자, 얘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여기 색칠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색칠하고서 오른쪽으로 쭉 그리면 요 안에 정수가 5개가 나오나요? 얘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해 가요? 빨간색과 같이 다시 할게요. 네모 자리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곳에 있으면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 6개 아닌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5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일단 빨간색은 안 돼. 요 오른쪽에 딱 붙었다고 칩시다. 눈금이.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은 자 얘부터 얘 포함해서 그리는 거니까 우리 색칠할 때 얘 포함해서 오른쪽 그러면 이때는 정수가 몇 개 나와요? 얘도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맞지 않나요? 5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파란색이 되는 거는 당연해. 이거 오케이 문제 없어.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왼쪽에 붙은 것도 돼? 오른쪽에 붙은 것도 돼? 이거 여러분이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왼쪽에 붙으면 안 돼. 왜? 6개니까 안 돼. 근데 오른쪽에 붙는 건 돼. 5개니까 돼. 빨강은 안 되고 녹색은 돼. 이게 뭔 뜻이냐고? 자, 네모라는 애가 마이너스 1은 안 돼. 커야 돼. 근데 0은 돼. 등호라는 거죠. 이해가요? 네모라는 애가 둘 사이에 있으면 일단 5개는 확실해. 그리고 한쪽으로 붙어도 되더라고. 5개가. 이쪽이 등호일지 이쪽이 등호일지 여러분이 그려서 찾는 거다. 이렇게. 근데 네모가 누굽니까? 얘잖아요. 2분의 a 더하기 6. 그래서 이런 모든식이 나오는 겁니다. 2분의 a 더하기 6은 이 마이너스보다 크고 0보다 작다. 20 곱하면 뭐가 되죠? 왼쪽은 마이너스 2, 가운데는 a 더하기 6, 오른쪽은 0이죠. 60 빼면요, 왼쪽은 마이너스 8, 가운데는 a, 오른쪽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시면은 이거예요. 마이너스 8, 뭐 잘못 풀었는데? 마수다!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여기 등호 없네? 아, 이런 잣대 불었네. 야, 문제 여기 등호가 없네! 자. 문제에서 혹시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은 정답은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문제를 잘못 적는 바람에 이게 등호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그렇다고 다 지울 거 아니야? 여기 등호가 빠져요. 그럼 여기도 등호 빠지죠? 등호 빠지죠? 등호 빠져요. 색칠할 땐 여기 구멍 뻥 뚫어서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갔습니까? 자, 요렇게 있으면 5개 나오는 거 이해 갔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은 어쨌든 정수는 0, 1, 2, 3, 4, 5개네. 5개.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요 네모가 요 두 수 사이에 있는 건 맞아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림 그릴 때 이 네모 부분은 구멍 뻥 뚫고 오른쪽으로 그릴 거예요. 그쵸? 다 해볼게요. 빨간색이라면 여기 구멍 뻥 뚫고 오른쪽 그리는 건데요.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리면은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 나와요? 여기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0, 1, 2, 3, 4, 5개 나오는 거 맞네. 그치? 와, 빨간색이 맞죠? 녹색처럼 여기에 0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구멍 뻥 뚫고 그릴 거니까 0 빼고 1, 2, 3, 4 4개밖에 안 되네. 그치? 자, 지금은 녹색은 안 되는 거고요. 이해 갔어요? 그럼 뭔 얘기다? 네모 친 부분은 마이너스 1이랑 같아도 돼요. 하지만 0이랑 같으면 안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똑같죠? 2를 곱하면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없는 거고요. 6을 빼면 여기 등호 있고 여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재의 정답은 이게 정답이고요. 아까 내가 풀었을 때 여기 등호가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게 정답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정답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근데 아이고 벌써부터 앞이 깝깝해요. 못 풀 것 같은 거야 내가. 너희들이 난 분명히 언급을 했어. 이 문제는 실제 중학생들이 개 어려워했어요. 특히나 저 파란색과 같이 요 사이에 있으면 정수 5개 나오는 거 맞잖아요 까지는 그럭저럭 이해를 하는데 요 다음 파트 요 파란색 눈금이 혹시 왼쪽으로 가다가 딱 겹쳐지면 그때도 돼? 오른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딱 겹쳐져도 그때도 돼? 이걸 물어보는 파트가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연습 좀 하시고 한 번에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2번, 3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끝으로 753 오늘 6문제밖에 안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해도 그렇지 6문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놈의 과부족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잘 나와요. 중학교 때 배울 때도 이거는 거의 100% 나오다시피 했던 거거든요. 이게 중학교 애들 상대로. 그때도 애들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징징댔던 겁니다. 어렵다고 징징댔던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시나
어렵다고 징징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부정 문제. 그러니까 과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넘치거나 모자르다. 뭔가 이렇게 나눠주기에는 딱 맞지 않고 항상 좀 남거나 부족한 상황.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줍니다. 슈파추스. 한 학생에게 4개씩 주면 12개가 남고 남았어? 야 그럼 니 더 먹어라 해가지고 7개씩 준대요.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마지막 학생이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요. 사탕의 개수를 구하시오.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754, 755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잘 나올 겁니다. 시험은 그 밑에 있는 유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못 풀겠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도 어쨌든 풀던 겁니다. 여러분이 설명 들으면 다 이해할 만해요. 기억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복습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지금 이 문제는요, 사탕의 개수도 모르고요, 학생 수도 몰라요. 이해가죠? 지금 모르는 게 2개가 있잖아요. 그치? 사탕이 몇 개 있어? 모르죠. 학생은 몇 명 있는데 몰라요. 그쵸?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 사탕의 개수도 모르고 학생 수도 몰라요. 그쵸? 이해가죠? 한 가지 질문. 이 문제는 사탕이 많아요? 학생이 많아요? 누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이? 사탕이 많은 거예요. 그건 이해 갔어요? 사탕이 많이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4개씩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가요? 이거 어려워요? 뭐라고요? 사탕이 더 많은 건 알고 있겠죠? 그쵸? 개수로 봤을 때 이해 가요? 구하는 게 사탕의 개수라고 해서 사탕의 개수를 x라고 놓고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 학생이 더 조금 있죠? 그 조금 있는 쪽이 x인 겁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가요? 자, 이제 그림 그려줄게요. 사람이에요. 목이 없는 사람인데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5번 사람, x번 사람. 뭐라고요? 1번, 2번, 3번, x번. 각각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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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줬어요. 그랬더니 12개가 남았어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사탕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문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단 학생에게 배포된 사탕이 총 몇 개고? 4x개고. 그치? 여기에 12개가 더 추가 남았기 때문에 사탕이 몇 개가 된다? 그렇죠. 4x 더하기 1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x라고 두고 사탕을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4x 더하기 12. 부등식을 풀어서 x를 구한 다음에 정답은 저걸 계산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죠? 사탕은 y가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요. 제발. 여러분 지금 문자가 하나짜리 부등식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래서 x 하나만 쓰는 거야. 작은 쪽이 x라고. 알겠어? 작은 쪽이 x야. 두 번째. 마지막 학생이 이만큼 받았어요 라는 뜻은 실질적으로 사탕이 모자른 상황인 겁니다. 현재. 그쵸? 사탕을 다 나눠주기엔 조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학생이 몇 개 못 받은 거예요. 다 못 받, 7개를 다 못 받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는 남는 상황, 하나는 모자란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죠? 하나는 남는 상황. 이 남는 상황을 이용해서 사탕의 개수를 알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자른 상황을 통해서 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학생 어쨌든 똑같이 x명이잖아. x명. 그렇죠? x명에 외계인이 있어요. 이렇게 1번 외계인, 2번 외계인, x번 외계인. 이번에는 7개씩 주는 거예요.
너도 7개, 너도 7개. 이러면은요, 요 바로 앞에 있는 애까지는 7개를 다 봤나봐요. 그쵸? 맨 마지막 학생만 2개 이상 6개 미만 5개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학생이니까 얘는 번호가 뭐야? x 빼기 1번이죠. 이해가요? 그럼 여기까지 배포된 사탕은 몇 개입니까? 하면은 7 곱하기 x 빼기 1입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사탕의 최저값은 얼마입니까? 얘 더하기 2예요. 이해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사탕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얘 더하기 5죠. 이해가? 그냥 6 미만 쓸까 그냥? 이해하냐고. 뭔 말인 거니? 사탕의 최소값은 7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2일 거고요. 사탕의 최대값은 7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5예요. 만약에 6으로 쓴다면 작다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상이고. 이해가요? 사탕이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6개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숫자 살릴게요. 이렇게.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실제 사탕의 개수. 그게 얼마인데? 저기 있잖아. 4x 더하기 12.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자르다를 통해서 이 부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남는다를 통해서 정확한 사탕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면 모자르다라는 부분을 해석해서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이겠네를 찾는다는 거죠. 그 실제 사탕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풀면 뭐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일단 풀어볼까요? 전개하면 7x 빼기 7 더하기니까 빼기 5야. 그렇지? 4x 더하기 10이고 그럼 이항하면 이쪽 3x고 이쪽은 17 된다? 양변을 3으로 하면 x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 이해 갔죠? 이렇게 두 개를 붙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4x 더하기 12가 7x 빼기 7 더하기 6 빼기 1이네. 그치? 이항하면 이쪽 마이너스 3x 이쪽 마이너스 13이고요.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넣으면 x는 3분의 13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이해 가죠? 그럼 수직선상에서 3분의 13 이게 얼마야? 4와 3분의 1인가? 4.3333 그렇지? 그 다음에 3분의 17 이거 얼마야? 이거는 5와 3분의 2죠? 그렇죠? 얘보다는 크고요.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4점 얼마보다 커야 되고요. 5점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사이에 x는 학생 수입니다. 학생 수는 자연수 아닌가요?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뭐밖에 없어? 5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이제 5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사탕은 20 더하기 10, 32개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사탕이 맨 마지막 학생이 어떻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세 사람은 사탕을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해가요? 세 사람은 사탕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 풀이는 이해 갔습니까? 혹시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만약에 여기 첫 번째 거 들었을게요. 두 번째 거에서 실제 시험 이쪽에 나오거든? 두 번째 문제를 바꿔서 7개씩 주고 나면은 2명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다. 어쨌든 이것은 모자라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얘의 속뜻은 뭘까?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얘의 속뜻은요. 첫 번째 외계인, 두 번째 외계인, 점점점점, 맨 마지막 외계인, 그 앞에 외계인, 그 앞에 외계인, 왜 다 외계인이야? 그 앞에 외계인이 있어, 그렇지? 1번 외계인, 2번 외계인, 맨 마지막에 몇 번 외계인? X번 외계인. 학생이 총 X명 있는 거니까. 이해가요? 요 앞은 X 빼기 1번, 그 앞은 X 빼기 2번, 그 앞은 X 빼기 3번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 잘 봐. 2명이 못 받았어. 그러면 이 끝에 2명은 못 받은 거야. 그렇지? 빵개야, 얘네들. 이해가? 그러면 얘는요?
얘는요? 얘는 몇 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요 1개에서 6개 받는 거예요. 아니 7개구나. 1개에서 7개 받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봐야 돼. 2명이 받지 못했어? 그럼 맨 마지막에는 1개라도 받았을 거란 얘기야. 그치? 어쨌든 받았다라는 거지 얘는. 그리고 최대 몇 개까지 받는 거야? 7개씩 나와준다며. 그치? 그 최대 7개까지만 받는 거죠. 그 어쨌든 받았다면서요. 받았으니까 1개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다 몇 개씩 받은 걸까? 그 전까지는 다 7개씩 받은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다 7개를 받고 요놈이 몇 개인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못 받는 거지 이제.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명이 받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그럼 잘 봐야 돼. 이 앞에 얘네들한테 배포된 건 7 곱하기 x 빼기 3개입니다. 이해가요? 왜냐면 x 빼기 는 3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7개씩 배당됐으면 이만큼 있는 거고요. 최소값은 여기에 1을 더한 게 최소값이죠.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인 거죠. 이해가요? 이 사이에 누가 있다? 실제 사탄계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든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 하다가 이제 중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머리 불나는 거지. 왜 이걸 이해 못해? 내가 이게 그림 그린 게 옛날 중학교를 가르치다가 이제 나온 스킬이다 이게. 내가 번호를 알려줄게.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일부는 이해하더라고. 아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고등학생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